일단 오늘은 이거 소청룡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름이 참 멋있죠? 소청룡탕. 예. 무슨 청룡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소청룡탕이냐. 한방약 이름을 지을 때 그 주 성분을 가지고 보통 지어요. 예를 들면은 뭐 갈근탕 많이 들어보셨죠? 게지탕, 그 다음에 뭐 게지작약탕 이런 식으로 주 성분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름이 뭐 쌍화탕도 마찬가지죠. 쌍화탕도 성분 이름이 들어간 건 아닌데, 소청룡탕에 요게 주 성분이 사실 마황이에요. 마황.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주 성분 이름으로 소마황탕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소청룡탕이라고 된 이유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소청룡탕은 어디다 쓰냐. 보통 요거는 이제 찬바람이 좀 많이 불어오는 계절에 많이 써요. 그래서 찬바람이 불어오면은 이제 풍한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방에서는 외부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이 우리 몸에 찬 기운을 불어 넣어가지고, 그 찬 기운에 의해서 증상들이 생기면 이제 풍한으로 오는 증상이라 하는데, 이제 그런 증상에 많이 쓰는 약이고, 이제 요 소청룡탕은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찬 기운인 풍한으로 인해서 표증이 생겼을 때, 표증은 뭐냐면은, 예, 이제 겉표자를 써가지고 한자, 갑자기 또 공부 시간이라 가지고 죄송한데, 그래서 표의 증상이 있을 때 쓴다 해가지고, 요런 약은 해표약이라고 해요. 해표약. 표를 풀어주는 약. 해표 외에 여러가지 효능이 있는데, 그 여러가지 효능들은 이따가 알려드리고, 일단은 주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어떤 데 쓰냐. 보통 병원 가서 이제 콧물 나고 기침 나고 목이 간질간질거리고 할 때는 보통은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드시게 됩니다. 그게 양약인데, 이제 요거는 항히스타민제만으로 처리되지 않는 증상들에 써요. 그래서 이제 콧물이 줄줄 흐르고 찬바람 쏘이면 보통 그렇게 되지, 마른 기침이 올라오고 묽은 가래가 올라오는 증상들, 예. 보시면 여기 다 그런 것들이 써있죠? 아무튼 이 소청룡탕 오늘 약국에서 가끔씩 약간 비염 있을 때, 마른 기침 많이 날 때, 그럴 때 양약이랑 같이 끼워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에 많이 쓰는 약이에요. 예. 이름이 왜 소청룡이냐면은 보통 이제 외부의 찬 기운의 풍한으로 인해서 그쪽에 수독이 있고, 수독은 이제 어떤 찬 기운에 의해서 수분이 차 있는 거야. 찬 기운에 의해서 물이 차 있는 건데, 폐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 이걸 써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이게 역상하는 기운이 생기는데, 역상이라 함은 이게 말 그대로 위로 다시 올라온다, 솟구친다는 뜻이야. 그런 기운이 생겨가지고 처리되지 못한 즉 물이 콧물이나 기침, 마른 묽은 가래에 되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용이 올라온다는 것과 같다고 해가지고 소청룡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멋있죠? 원래는 이제 주성분을 이름으로 해가지고 소마왕탕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쌍화탕처럼 그냥 소청룡탕이라는 이름이 많이 통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찬바람에 의해서, 외부의 어떤 찬 기운에 의해서 증상이 있을 때 쓰는 거야. 여러분들 찬바람 불면 어떻습니까? 콧물 줄줄 나죠? 그 다음에 막 기침이 막 콜록콜록 나죠? 찬바람 쏘이면.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또 묽은 가래가 막 올라오는 증상들. 그래서 병원에서는 보통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항히스타민제를 줘요. 항히스타민제는 여러분들 아시죠? 콧물 말려주고, 이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수용체에 못 붙게 해가지고 어떤 그런 면역 반응을 억제해서 콧물 억제, 기침 억제하는 약인데, 가려움증에도 쓰고, 알러지 증상을 막아주는 약이죠. 그런 것들만으로 처리되지 않는 증상들이 있을 때 요런 소청룡탕 같은 걸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요거는 우리 간단하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콧물, 비염, 가래, 기침 중에서도 약간 마른 기침, 경련성 기침 그런 거 있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콜록콜록 올라오고 목이 막 간질간질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천식성 기침, 약간 호흡 곤란이 동반되면서, 예, 기침이 올라오는 그런 것들, 예, 거기에 써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무튼 이제
여기 들어가는 주 성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 성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황이 주 성분입니다. 마황, 그 다음에 작약, 그 다음에 계지, 오미자, 반하, 세신, 건강, 감초 이런 것들이 주 성분으로 들어가 있고, 각 성분이 하는 일을 말씀드리면 일단 표를 풀어주는 역할. 예,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어떤 찬 기운으로 인해서 표증이 왔을 때 있는 증상들이라겠지. 그래서 표증을 없애주기 위해서 마왕하고 계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온패, 폐를 좀 따끈하게 해주기 위해서 건강, 세신, 그리고 열성을 띈 그런 한방 제제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담과 지한 효과. 거담은 이제 담을 없애주는 거예요. 묽은 가래라든지 콧물을 좀 말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반하, 반하가 들어가고, 연패는 뭐냐면 폐의 기능을 좀 보존해줄 수 있다는 그런 거야. 연패 기능이 있어서 오미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경은 이제 경련을 억제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백작약이랑 감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경련성 기침, 천식성 기침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성분들로 인해서 표증을 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이고, 찬 기운을 없애면서 표를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세표 산한, 그 다음에 폐를 덮이고 음기를 뺀다. 그래서 온폐 한음. 그게 요 소청룡탕의 주 적응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데 쓰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콧물이 줄줄 흐르고 마른 기침이 막 콜록콜록 나고 묽은 가래가 올라오고 이럴 때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내가 찬바람을 쏘였는데 약간 이런 증상들이 왔다. 그러면 이제 활용해 보실 수 있겠죠. 복용법 같은 경우는 보통 식전이나 식간에 복용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성분들의 흡수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빈속에 복용했을 때 좀 더 흡수율이 높고, 혹시 드셨을 때 속이 좀 메스껍거나 더부룩한 증상이 있으시면 식사 후에 복용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좀 더 유익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자, 감사합니다.